24년부터 해서 26년 정도까지 투자한다. 이 시간 범위 안에서 어떤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클까? 이걸 좀 따져보자는 거죠. 뭐 상당 부분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하려고 하는 특정 종목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트 안에 담는 종목들 중에 매력도를 따져서 어느 게 더 매력적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고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의 비중을 많이 실어서 담는다. 이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굳이 지금 떠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이 캐즘의 바닥이고 실적의 바닥이고 주가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어차피 백날 까봐야 2차전지 섹터에서 버는 분들은 다 벌고 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전지 섹터 올 들어서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좀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최근에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또는 궁금해할 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짧게 답하는 형식으로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볼까 싶은데요. 이주의 질문: 조정받는 2차 전지를 더 살까? 아니면 상승하는 다른 섹터 주식으로 갈아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이겁니다. 현 시점에서 투자할 때 투자하려는 시간 범위 안에서 어느 쪽 주가 상승 여력이 더 클까에 자문해보라. 그렇게 따져보면 결국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투자 종목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2차전지 섹터라고 해서 다 투자할 만한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2차전지 투자하는 분들한테 제가 25년, 26년에 이제 빅뱅 폭발이 일어날 텐데, 빅뱅 폭발의 1차적인 가장 불꽃이 화려한 26년쯤에까지는 일단 투자하자. 이거 제 제안 아닙니까? 그러면 24년부터 해서 26년 정도까지 투자한다. 이 시간 범위 안에서 어떤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클까? 이걸 좀 따져보자는 거죠. 나는 몇 달만 투자할래? 그러면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1년만 투자할래? 그 경우에도 답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빅뱅 폭발 때까지 일단 투자할래? 이렇게 이제 묻는다고 하면 26년까지 투자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하려고 하는 특정 종목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밑에 이제 전액 때 분리막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연초에 분명히 전액과 분리막 중에 IRA 세제 혜택에서 배터리 컴포넌트로 둘 다 분류가 되지만 분리막은 이러한 이유로 카펙스 비용도 많이 들고 일본이라는 경쟁업체들도 있고 등등 해서, 특히 SKIT 같은 업체들은 이미 여전히 그 밸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등등의 이유로 주가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전액 쪽에 주목하는 게 좋겠다 그랬고, 실제로 전액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아마 2차전지 안에서도 전액 쪽에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는 웬만한 어떤 다른 섹터 투자하신 것보다 수익률이 지금 좋은 구간일 거예요. 결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잖아요. 2차전지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올해 전액이 아닌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다른 이슈, 글라스 기판 같은 그런 다른 테마가 좀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SKC 같은 이런 업체들 투자한 경우는 상당히 괜찮을 거고, 반면에 계속 이제 지난해 많이 올랐다가 올해 이렇게 리튬 가격 하락의 여파, 그 다음에 그 여파에 따라서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극재 섹터라든지 기존에 이제 지난해 많이 주가가 뛰었던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이제 큰 흐름에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익률이 좀 부진하실 거고, 멘탈상으로도 좀 지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결국은 특정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종목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개별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린 포트 중심의 투자법,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포트 안에 담는 종목들 중에 매력도를 따져서 어느 게 더 매력적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고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의 비중을 많이 실어서 담는다. 이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2차전지 산업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차전지 산업이 아닌데도 어떤 기업을 봤는데 되게 매력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담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양한 섹터, 산업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그 해당 산업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주가 상승 여력이 커 보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2차전지 섹터를 한편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제일 투자하기 쉬운 섹터 아닐까. 왜냐하면 2년, 3년뿐만 아니라 5년, 10년을 넘어서도 지속적으로 안정감 있게 투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2차전지 섹터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이 많은 섹터를 다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러 기업들을 비교해 가면서 사실 한다는 것이, 특히나 서로 다른 섹터에 서로 다른 종목들을 평가하고 비교 평가해 가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반 대중적 버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다른 섹터들도 뭐 2차 전지만큼은 아니지만 꽤 잘하는 종목들도 많고, 또 그 개별 기업들 중에서도 매력적인 종목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려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조선업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업은 분명히 상승 사이클로 갈 겁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거고요. 신규 수주 물량은 뭐 이제 지난해가 피크였고 좀 올해는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크게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 뭐 수주가 추후에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도크를 충분히 이제 몇 년 동안 채워놨고, 지금부터 받는 것은 이제 이른바 단가를 올려가면서 신조성가라고 하죠. 신조성가를 올려가면서 이제 배짱 장사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향후 한 최소 3년여 정도는, 길게는 뭐 이게 길어지면 뭐 친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맞물리면서 길어지면 이게 뭐 2030년 이런 정도로까지 길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조만간 다시 조선업 탐방을 좀 많이 가볼 겁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2년 3년을 내다봤을 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또는 제가 뭐 최근에 다시 좋게 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보다 주가 상승 여력이 더 큰 종목들이 크게 없어 보여요. 분명히 상승하여 보이긴 하는데, 그냥 어떤 실적 증가폭, 물론 이제 조선업이 계속 이제 호황을 이어가고, 또 그와 관련한 어떤 우호적인 어떤 시장 환경과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그게 멀티플이 이제 상향되면서 실제로는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상되는 실적 추이만 봐서는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종목들보다 상승 여력이 그렇게 커 보이는 종목이 아직은 별로 없어 보여요. 아직은 제가 뭐 조선업에 비중 실어서 투자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가 상승 여력뿐만 아니라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올라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이 올라 있는 종목을 투자할 때는 어떤 경우에 또 조정을 상당히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이제 다운사이드 쪽에 손실 위험이 또 상당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반도체도 저는 이제 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25년, 26년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는 뭐 그 전에 피크아웃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지금까지 기존에 꽤 많이 올랐던 어떤 종목들 언제 다시 그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으면서 꺾일지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한미 반도체? 저는 분명히 퍼포먼스상으로 보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분명히 저거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자기네들 장사하려고 정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그렇게 묵지막지하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저 회사는 그 있는 실체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부풀리는 그런 장밋빛 리포트를 쏟아내고, 말도 안 되는 뭐 영업이익의 60배 70배 되는 목표 주가를 부여하면서 올리고 있는데, 저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에 지금 들어간다? 부담되죠. 한미반도체하고 엔캠을 비교해볼까요? 엔캠도 많이 올랐죠. 사실 뭐 단기적인 실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엔캠은 2년 3년을 내다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여전히 상당 부분 있고, 그 이후를 내다보면, 그리고 만약 이제 이 빅뱅 폭발이 일어나면 밸류를 앞당겨서 가져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분명히 가파르게 올랐고,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고평가 구간인 거 맞아요. 1년, 2년 지나가면서 지금의 시총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이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한미반도체가 그럴 수 있냐? 저는 no way.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기본적으로 장비 업체인데 얼마나 지속적인 실적이 그렇게 계속 나오겠어요?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 오해하는 분들이 있던데, 분명히 좋은 회사이고 기술력 좋은 회사이고 회사로 보면 좋은 회사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 회사의 매겨진 가격표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좀 경고하고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기도 하죠. 자기네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도를 넘어서서 저렇게 막 부풀리는 장밋빛 보고서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뭐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투자의 시간 지평과 투자 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한 3개월 정도 시간 지평을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이 지금 캐즘 구간을 건너고 있기 때문에 이 캐즘 구간이 언제 확실히 끝날지 명확하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뭐 하반기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 주가가 언제 반응할지 잘 몰라요. 당장은 2차전지 섹터의 여러 가지 업체들 실적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대체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액 업체들 주가 많이 올랐지만 전액 업체들 실적도 상반기까지 좋을까요? 실적을 내다보고 투자한다면 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전방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지향하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3개월만 보겠다. 그럼 2차 전지는 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어디든 가십시오. 계속 잘 가는데 가십시오. 일종의 뭐 모멘텀 플레이 하듯이 그렇게 다니는 거 안 말립니다. 꼭 이걸 무슨 뭐 제가 올바른 접근법에 맞춰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길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익을 잘 못 내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길목을 지키는 투자 관점에서 주가가 쌀 때 또는 저평가돼 있을 때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그때 비중을 실어서,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폭이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중을 실을 수가 있잖아요. 비중을 실어서 그때 비중을 실어서 투자한 결과 그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큰 수익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3개월을 넘어서서 뭐 최소 1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저는 여전히 2차전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하셔서 굳이 지금 떠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이 캐즘의 바닥이고 실적의 바닥이고 주가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2차전지 바닥은 어디일까요? 그걸 묻는 것 자체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우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2차전지 바닥은 대략 지금 이 부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크게 저는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악재를 좀 반영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반도체 막 실적 안 나오고 그래서 다들 지쳐 떨어져 나갈 때, 근데 결국 그때가 바닥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때 바닥에서 뭐 100% 심하게는 뭐 200% 300% 오른 종목들도 많이 나왔죠. 지나고 보니 그때 반도체 살 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나중에 돌아보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백날 까봐야 2차전지 섹터에서 버는 분들은 다 벌고 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전지 섹터 올 들어서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